월 현금 흐름인 월세가 내려가는 순간 매매가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건물주들이 월세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더라도 어떻게 내려야 되죠? 렌트프리 또는 이면계약. 그래서 눈탱이 잘 맞는 게 미리 작업을 다 해. 부동산이랑 월세 이면계약 다 때려요. 너 월 200에 사는 거다. 실제는 120만 해. 그리고는 매도 치고 4%라 계산했던 빌딩을 내가 샀는데 내가 산 순간 다음날 다 나가. 다 구라 했던 거야. 또는 지인들 거래, 야매로 임대차 계약서 이면계약 했던 거예요. 7억 4천짜리 80% 대출받아서 8월에 2.6%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땡겼습니다. 지점장님이랑 쇼 오가서. 그래서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첫 번째 지산으로. 제가 한 달 동안 4개를 사고 한 달 반 동안 2개를 더 샀어요. 그냥 확신이 온 거예요. 이거 빨리 대출 더 오르기 전에, 금리 오르기 전에 질러야겠구나. 자, 이제 틈새 시장. 자, 이제 법인을 알겠다 이거야. 법인을 하면 좋다. 또 당장은 크게 수익이 안 나도 법인을 이용해야지만 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파트가 아닌 상업용 부동산. 특히 저는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지산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장 가슴 설레이는 해외 세컨하우스 다 만드는 거. 제 마지막 꿈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다가 그 비치에 있는 수영장 딸린 집을 있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트롤리를 타고 멕시코 티juana를 내려가서 거기서 또 멕시코 해안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남미를 여행하고 막 한 번씩 밴쿠버도 올라가고 이제 그게 제 마지막 그 꿈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는 해외 쪽을 볼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꼭 국내 아파트 안 사도 뭘 해도 나는 이거를 올라갈 수 있다. 이 본질을 깨닫고 기초 체력이 되면 그러면 그냥 재미삼아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미친 소리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이 큰 돈을 넣는 걸 재미삼아 해본다는 게 부자들이. 근데 그게 말이 재미삼아인 거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하는 것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굳이 돈만 쫓아서 가는 것보다는 즐기면서 비록 안 오르더라도 그냥 해외 부동 하나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가 못 나가긴 하지만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강해지면 제가 생각했던 세컨하우스에 겨울 동안 애들하고 나가 있고 다시 또 공기 좋아지면 들어오고 그게 제주도일 수도 있고 하와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푸꾸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뭐 암호화폐, 뭐 코인, 가상화폐 뭐 말이 많은데 저희는 일단 가상자산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은 제가 미인이지만 또 제 동생이 화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림을 그리셨고 그 피가 저한테 흐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거를 보고 막 황홀해하면 이해가 안 가요. 저게 왜 10억일까? 왜 이게 6억일까? 이해는 안 가는데 저도 노력하다 보면 근데 요즘 재밌어요. 그래서 3일 전에도 제가 미술 공부한다고 아침 5시 반에 잤어요. 그리고 2시간만 자고 출근해도 행복해요. 네. 그리고 내년 키아프 갈 거고 지금 막 설레요 지금.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뭐 이 본질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교보고요. 주거용은 쉬워요. 그리고 이거 완전 개 사기급이야. 웬만하면 진짜 침팬지가 다트 던져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라는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님이 투자를 하나 상승장에서 크게 차이 날 수 있어요. 진짜. 그만큼 아파트 흐름에 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 전세가 계속 오르면서 상승을 한번 타면 웬만한 데 다 따라서 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태어나서 제가 동두천을 갈지를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야, 내가 군부대 뭐 친구들 면회도 제가 의정부까지 가봤는데 설마 양주는 제가 옥정신도시 임장은 가봤어. 근데 제가 동두천을 갈지를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옥정을 가봤더니 혹시나 해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잘 거래를 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더라고. 동두천도 좀 될 것 같대, 자기도. 그 팁을 주시길래 한번 가봤어. 아니라니까 동두천 중앙역을 갔더니 생각보다 괜찮네. 1호선 하나만 올라가면 동두천인데 비규제 지역에 여기서 지하철 하나면 GTX-C가 들어오고 양주는 이미 7억이야. 근데 동두천은 새 아파트가 3억, 4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 그대로야, 입지 않은데. 심지어 1, 2층은 마이너스 500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고객들 몰빵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계약하러 오신 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오고, 뭐, 친정 언니 데리고 오고, 혹시 눈탱이 맞았나 싶어서.
근데 일단은 뭐 입금을 했는데 어떡해. 그러고는 막상 보시니까 조금 이제 위안이 되는지 6개월 만에 3천만 원 투자하고 1억 2천이 올랐어요. 동두천이. 그럼 바로 규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천안 규제 나왔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상승 지역이에요. 그럼 자, 지금 어디가 가장 상승을 많이 할까요? 앞으로도. 중장기로 봐도. 나라에서 검증한 어디죠? 최고 수준의 규제. 예? 아니, 서울에서도. 서울도 레벨이 다 달라요. 강남에서도 여기죠.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 그쵸? 거기다가 이제 여의도, 목동, 압구정까지. 성수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최상급지들. 결국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마지막 대장을 찾아가는 여정이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빌라로 시작하고 지방에서 시작해서 계속 중심지로 들어가듯이 조금 외곽이면 신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고 결국 저도 마지막은 강남 한 채죠. 또는 뭐 이제 용산.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반포, 압구정, 양대축, 거기다 한남, 트라이앵글, 그리고 성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같은 상황이 남들 안 쳐다보는 광진구, 극동, 그 라인, 워커힐 쪽, 그쪽이 아직은 크게 안 불러요. 다들 마용성만 생각하는데 저는 광진구에 또 희망을 보고 있어요. 한강변 15층. 리모델링 재건축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거용은 편하지만 규제가 너무 심하고 개인의 명의, 세금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은 재미가 없다는 거. 답은 그 타이밍에 어떤 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업용으로 가야 되는데 왜 노 선생은 지산을 추천하지 상가나 꼬마 빌딩을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꼬마 빌딩 해라 했잖아요. 그냥. 저도 그때 미친 듯이 한 3개월은 뛰어다녔고 못 샀어요. 그때. 부르는 게 값이야. 아파트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산가들이 다 꼬빌로 가.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안 되겠다. 꼬빌은. 상가도 안 되겠다. 제가 상권 분석했잖아요. 왜 주택 할까요? 어려워요. 상권 바뀌는 거 한순간이고 공실 나는 거 한순간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자영업자가 나 대신 장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월세, 그 건물의 유동객, 상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같은 금리 격동 시기에 그리고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하지만 아직 다 풀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금리에 가장 빨리 타격받는 게 상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 말 그리고 내후년 초 이때 강남권 꼬마 빌딩을 노릴 생각이에요. 코인에서 한 두세 배 벌고 지산으로 또 한 두세 배 벌고 그래서 그걸로 몰빵으로 강남권 빌딩 하나 들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금리가 내년 1월에 또 예고를 했잖아요. 아마 1.5에서 2% 정도를 1년 안에 올려버리면 분명히 저 같은 애매한 중부자들이 샀던 꼬마 빌딩들은 금매나 경매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제가 뭐 금리 전문가도 아니고 갑자기 또 금리를 빨리 안 올린다거나 뭐 미국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일단 지금 꼬마 빌딩의 수익률은 안 나와요. 그냥 취득세 내고 나면 마이너스예요. 강남권은 1% 나와요 지금. 그나마 뭐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뭐 강서, 강동, 뭐 성남 이런 데가 이제 3, 4% 나오고 그것도 취득세 계산해 보면 결국은 또이 시세 차익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공실 나죠. 1층 공실 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야 비워놓고 월세 가격 내려주고 전세 2천 내려주면 늦어도 3, 4개월 안에는 공실이 해소가 돼요. 저희 지인 판교 그 푸르지오 있는 딱 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판교 상가가 8개월인가 10개월이 공실이었어요. 그렇다고 월세도 빨리 못 내려. 왜? 월세가 내려가는 순간 매매가가 몇 억씩 내려요. 혹시 아파트 사면서 적정 매매가를 판단하면서 중개사장님한테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아파트 수익률 몇 프로 나와요? 아 여기가 월세가 이렇게 되니까 3%니까 아 그러면 12억 너무 비싸네. 요거 한 10억이 적정가인데 12억 너무 주인이 많이 부른 거 이런 적 있으세요? 없죠. 왜냐? 아파트 가격은 전세가가 좌우를 하니까. 전세는 물어보죠.
사장님, 제가 여기 전세로 들어가면 얼마예요? 6억 정도 합니다. 에이, 그렇게 비싸? 그럼 사면 얼마예요? 계산기 두들겨봐. 7억 5천. 대출받고 내가 가진 돈 모으니까 대출받고 사는 게 낫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혹시 상가나 꼬마 빌딩 사러 가면서 사장님, 여기 빌딩 보증금이 얼마예요? 보증금 세다. 오르겠는데? 아니죠. 당연히 월세가 높은 데는 보증금이 높지만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은 결국 돈을 만드는 현금 흐름이에요. 월 현금 흐름인 월세가 내려가는 순간 매매가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건물주들이 월세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더라도 어떻게 내려야 되죠? 렌트프리 또는 이면계약. 그래서 눈탱이 잘 맞는 게 미리 작업을 다 해, 부동산이랑. 월세 이면계약 다 때려요. 너 월 200에 사는 거다. 실제는 120만 해. 그리고는 매도 치고 4%라 계산했던 빌딩을 내가 샀는데 내가 산 순간 다음 날 다 나가. 다 구라했던 거야. 또는 지인들 거래. 야매로 임대차 계약서 이면계약 했던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동산에서도 주거용과 상업용은 엄연히 다르다. 그 가치라는 게. 자, 그리고 이제 상가 공실료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명동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중대형 상가의 명동 46%가 공실이에요. 명동이. 우리나라 최고 비싼 월세 받는 데가 네이처 리퍼블릭이잖아요. 월세가 3억이었나 거기가? 거기가 중대형이 47%가 공실이라는 거. 이태원이 공실률이 20%가 넘어요. 그래서 오히려 꼬마 빌딩 상가도 결국 그냥 강남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에세파키. 압구정이 끝났다 했는데 압구정 로데오 다시 지금 건물값 오르잖아요. 진짜 끝났다 했거든 거기. 가로수길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결국은 강남은 버틴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는 강남을 들어갈 필요 없어요. 수익률은 오히려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가 더 잘 나와요. 마용성. 근데 빌딩은 황금성이에요. 또는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얼마나 여기서 차익을 먹고 들어가느냐. 결국 빌딩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남권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게 아니면 뭐 성수나 분당 뭐 이 정도 그 라인 또는 뭐 여의도 영등포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다들 지금 비장해요. 다 호의만 기다리는 것 같아. 인생 역전 한 방에 가자. 무슨 지산이냐. 그냥 나는 뭐 이참에 건물주 안 될 거 코인으로 한 방에 간다 이건데. 자, 지산 왔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산 겁니다. 2칸짜리 샀고 이거 어딘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저희 지산은 지하에 롯데시네마도 있어요. 락볼링장도 있고요. 헬스장도 있고 필라테스도 하고 그 앞에 한강도 있고 뭐 괜찮아요. 7억 4천짜리 80% 대출받아서 8월에 2.6%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땡겼습니다. 지점장님이랑 쇼 뽑아서. 그리고 지금 월세 200만 원, 220 받고 있으니까 수익률은 5.8% 정도 나오고 평당 740 나와요. 2칸이. 2배 곱하면 돼. 전용이 50평이면 분양 면적, 계약 면적이 100평을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가 현대건설에서 지은 2년차 지산인데 근데 여기가 1차입니다. 역에서 한 6분, 8분 거리. 근데 2차를 가면 역에서 10분인데 얘가 평당 900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았죠. 월세는 비록 좀 낮게 들어가 있지만 입주장에 맞춰서 실제 지금 월세는 한 240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한 8% 정도 나와요. 월세도 나오고 시세 차이 또 기대되고. 왜냐면 왜 평당 740이 말이 안 되냐면 역세권도 아닌 지금 시흥이라든지 동탄도 평당가 지금 750, 800에 나와요. 분양하는 애들이. 그리고 고양시가 지축이 평당 1300이에요. 그러니까 지축보다는 여기가 비싼 집값이거든요. 이 동네가. 그래서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첫 번째 지산으로. 자, 8월이라 했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4개를 사고 한 달 반 동안 2개를 더 샀어요. 그냥 확신이 온 거예요, 이거 빨리 대출 더 오르기 전에, 금리 오르기 전에 질러야겠구나. 그리고 그때 좀 코인 또 판 것도 좀 있었고. 자, 그럼 OP는 어떠냐? OP 좋아요. 오히려 OP가 입지는 더 낫죠? 강남 오피스텔 많이 오를 거예요, 앞으로. 왜냐? 빌라도 오르니까요. 그냥 주거 대체가 되면 다 오를 거예요, 앞으로. 자, 근데 오피스텔은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야. 결국 이미 내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신 분들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주택으로 간주하는 순간 양도세 난리가 납니다. 종부세까지도. 그래서 오히려 사무실용으로 쓰는 OP 괜찮은데 사무실을 잘 원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사업체를 하시면 그냥 투룸짜리 사무실 쓰면서 시세 차익 봐도 꽤 많이 오를 거고 아파트 분양은 무조건 받는 거 괜찮아요. 왜냐? 오피스텔이라는 게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분양 단계에서는 이거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해요. 무조건 그냥 4.6% 생각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해요. 다만 등기를 치고 그 이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막상 팔 때가 되면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크게 안 남는다. 자, 그러면 지산은 어떠냐? 지산이 입지는 OP보다 별로예요. 사실 뭐 지산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나 빛을 발하지. 저는 지산 책 쓰신 분들 다 저 지인들이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 사이 다 있는데 저한테 얘기해도 쳐다도 안 봤어. 왜? 아파트를 이렇게 잘 버는데 법인으로 아파트 투자도 가능한데 왜 내가 지산을 봐? 그랬다가 지금은 틈새로 보는 거죠. 그래도 꼬마 빌딩 안 돼. 상가 안 돼. 그래도 여기는 공실은 생각보다는 덜 나. 서울은 6%가 안 돼요, 공실률이. 경기도도 7, 8% 정도인데 이것도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상가보다는 거의 3분의 2 정도는 공실률이 좀 낮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장점은 아까 보셨잖아요. 20억이 있는 개인도 매출이 하나도 없는 투자법인도 지산을 샀는데 80% 대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저 말 듣고 그냥 하면 돼요. 왜냐면 이것도 인맥이에요. 지점장하고 쇼부를 봐야 돼요. 아무나 안 해줘요, 진짜. 세무사, 은행, 건축사 친하게 해야지 건물주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지산, 상가 결국은 다 대출 싸움이에요. 저희같이 없는 사람들은 뭐 돈이 많으면 그냥 뭐 DSR, 뭐 LTV 상관없죠. 근데 결국 레버리지를 극도로 하려면 은행 지점을 잘 뚫어놓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 좋죠. 그럼 어떻게 좋은 관계 만들까요? 월급쟁이들은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20년을 일했다고 그 주거래은행에서 엄청나게 뭐 혜택을 주던가요? 오히려 비교해가지고 타은행 가는 게 더 잘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 원하는 게 뭐냐? 소개죠. 잘잔발이 의미 없어요. 20억짜리, 30억짜리 소개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엄청 거기서 남겨요. 은행도. 결국 은행도 영업이단 말이에요, 지점장들은. 그럼 그런 고객들 많이 소개시켜주고 그런 지인들 연결시켜주면 그 지점장 입장에서는 이만한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계속 좋은 관계로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해줘도 이 사람을 믿고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세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1교시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산이 어렵다. 주택밖에 안 해봤다. 나는 새 가슴이다. 그냥 주택 대체제 사시면 돼. 자, 방이 몇 개야 된다 했죠? 최소 2개. 왜? 이것도 이게 본질이 나와요. 방이 하나라는 거는 1인 가구예요. 뭐 힘들어서 둘이 살 수도 있지만 혹시 오피스텔 사시는 분 있나요? 싱글 중에? 맞지 않으세요? 혹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됐다고 내가 들어간다는 적이 있었어요? 없죠? 혹시나 집주인이 내가 실입주 할 테니까 비워달라면 뭘 하겠어요? 갈게. 근데 아파트는 어때요? 사잖아요, 그냥. 결국 오피스텔 원룸이라는 거는 월세를 받기 위해 사신 분들이야. 이분들은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세 차익은 정말 플러스 알파. 근데 투룸, 쓰리룸은 아파트 대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아시면 얘네도 가능하다. 자, 이거 실제 또 제가 산 겁니다. 평당 950. 사실 기숙사가 빌트인이 돼서 좀 더 비싸요. 뭐 요즘에 라이브 오피스가 뜨긴 하는데 얘네 70% 대출 받아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거 임직원으로 세컨하우스 썼던 건데 이제 월세를 받으면 이 정도 나와요. 지금은 좀 더 올랐긴 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분양권 단계에서는 투자금 3,500 들어갔었고 잔금을 했기 때문에 입주장 때 됐기 때문에 70% 대출 보증금 1,000 받으면 자기 돈 한 26% 정도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한 5, 6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얘가 월세가 80이 나와요. 지금 한 85도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얘도 결국은 그 인근에 평당 1,000짜리가 없어요. 주택으로 쓸만한 게. 다 평당 뭐 1,800, 2,000 한단 말이에요, 최소.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는 게 투룸, 쓰리룸. 그래서 쓰리룸 최고예요. 그래서 최근에 쓰리룸 하나 금매가 나왔는데
피를 다 현금으로 달라더라고. 여기 그래요. 지산이 아직도 현금을 다 달라고 해요. 근데 걔네가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다 거래가 되더라고. 피가 500, 5천, 1000인데. 근데 아파트로 비교했을 때 한 3억이 쌌었어요, 그게. 자, 안에 한번 볼까요? 겉만 멀쩡한 게 아니라 안도 괜찮아요. 이건 섹션 오피스고 얘는 제가 샀던 별내 기숙사, 제가 아지트로 쓰는 밤 10시 이후에 갈 데 없으면 갔던데 여기서 라면도 먹고 맥주 한잔 하기도 하고 여기서 음악도 듣고 예, 이거는 집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제가 놔둬요. 근데 이번에 임대 나갔습니다. 지산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파트 하신 분들은 감이 와요. 결국은 대장이다. 지산의 대장은 어딘가요? 그때 기준으로 제가 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55억을 벌었더라고요. 인생 역전 가능할 뻔했는데 저는 17,800원에 다시 들어갑니다. 눈물을 머금고. 뭐 그래도 2배 벌었죠. 거기다가 내년, 내후년이 우리나라의 거의 뭐 아트 떡상의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거기다가 과거를 찾아봤더니 2007년, 8년에 가장 마지막까지 거품을 일으켰던 거는 미술품이었어요. 그 말은 결국 부동산에서 돈 벌고 코인에서 돈 벌고 주식에서 돈 벌어서 강남 빌딩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작품들로 돌이간다는 거. 자,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 호박 하나가 54억 5천만 원 최고가 경매 나왔습니다.